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의료 법규 시간이고요. 3단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들 계속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굉장히 3단원이 깁니다. 그래서 그 3단원 중에서도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 증진 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정신의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재활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그 기관의 개설 및 운영 그 법칙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서는 의료기관은 당연하게 그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 및 운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정신의료기관에 있어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대충 그 내용을 보니까 무조건 그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은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300병상 이상 개설을 하려는 경우는 규모를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300병상 미만이었던 병원이 그 이상으로 증설을 하려는 것도 그 규모가 제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병상을 또 그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경우도 규모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의 그 중요한 점은 이 관할 자치시장이나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치 운영이 된 다음에 이것을 폐지, 휴지, 재개할 때는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입니다. 이 시설 또한 관할 자치시장이나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의료기관은 조금 더 그 종합적인 기관이고 요양시설, 재활시설로 갈수록 조금 그 단계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법에 따르다가 그 다음엔 허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엔 신고만 필요하면 되는 그러한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신재활시설 마지막에 보셨던 이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정신재활시설은 그다음에 생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은 재활훈련시설로서 그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재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활 훈련 시설을 통해서 만든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생산품 판매 시설이나 뭐 중독자 재활 시설, 종합 시설 이런 것들이 재활 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 보존에 관한 그 법률이 있어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그러니까 뭐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의 장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 시에 처음에 대면했던 진단 내용, 그 다음에 퇴원하고자 할 때 그 의사를 확인했는지, 그러면 어떤 퇴원 신청 일시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그 퇴원을 거부했다면 거부한 사유, 그리고 또 뭐 입원을 기간 연장했다면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그 다음에 뭐 투약 등의 진료 기록이나 특수치료 진료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적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과 면회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유, 그 다음에 뭐 결박을 했거나 신체적 제한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진료 기록부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시설의 그 평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시설, 그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이런 횟수는 반드시 중요하죠. 시험에 나옵니다. 3년마다 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소시킨다거나, 아니면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 취소, 아니면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을 허가 취소,
그다음에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명령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들이 모여서 청문을 해야 된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복지 서비스 개발을 한다던가 고용이나 직업 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여가 체육 활동의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나 그 정보 제공과 교육에 대한 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법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및 치료에 관한 법입니다. 우선 보호 의무자를 정해놨어요. 민법에 따라서 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그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라고 이제 정해놨는데 그 보호 의무자에 따른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자와 또 할 수 없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안 되겠고요. 파산 선고 후에 복권되지 않은 자, 이들을 정신질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요양할 의무가 있는데 파산이 되었다면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그 소송을 했던 사람과 그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과 불망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보호 의무자가 되었다면 그 보호 의무자에게는 의무가 주어지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나 요양, 사회 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입원했을 때 본인 의사를 반드시 존중해주고 퇴원 등에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질환자를 반드시 유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유기했을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자의 입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서 뭐 상태가 안 좋구나 해서 입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퇴원을 신청한다면 본인이 입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퇴원도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퇴원할 의사가 없어도 2개월마다 개월수 중요하죠. 2개월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의 입원에 의해서 동의 입원이에요. 이거는 자기 결정 플러스 그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아까 자의 입원과 마찬가지로 자기 결정이 반은 들어갔기 때문에 퇴원 신청에도 지체 없이 퇴원하고 이것도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다음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이 사람은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신청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같이 함께 판단해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입원을 시키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입원 요양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라고 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판단이 되면 이 필요시에 입원을 강행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이때는 그 입원 기간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여야 되고요. 그 3개월 이내에 다시 그 다음에 재연장을 하더라도 그 연장도 반드시 3개월 이내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연장을 함에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 심사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치시장이나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입원이 이제 가능한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자의나 뭐 보호자의 동의 이런 것이 아니고 응급 입원과 같은 의미인데 경찰관이 이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하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이나 정신건강 전문 요원도 이게 진단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은 보호를 신청하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하냐면 자치시장, 도지사,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러한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입원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응급 입원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 이 응급 입원은 3일 안에만
입원시킬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입원 종류 반드시 조금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요. 10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연수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죠. 이제 나중에 가서 정리마저 도와드릴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지금은 머릿속에 다 암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퇴원 등의 청구 심사,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의결되는 내용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광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심의위원회는 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여기서 하는 일은 입원이나 그 퇴원,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외래 그 정신질환자의 외래 명령의 심사 청구 시에 이제 그 보호자나 그 정신질환자들이 이런 것들을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초 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에 이들에게 이제 이러한 거를 심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보를 했는데 보호자나 질환자가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아닌 것 같다 하고 불복 시에는 다시 기초에서 광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역 그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광역건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재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재심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정신시설의 감독, 제가 이걸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정신건강시설의 감독이죠. 감동이 아니고 감독을 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심사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감독을 맡는 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입니다. 책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조금 이제 내용을 나눠 본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고 여기서 뭘 하는지 조금 구별을 하시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떤 경우에 광역으로 넘어가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시 퇴원이 있습니다. 이게 퇴원이 임시로 이제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그 의료기관장이 뭐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퇴원해도 괜찮겠다 할 때 이제 퇴원을 시키는 건데요. 3개월 안에서 임시 퇴원을 시킬 수 있고, 이제 그 진단하에 필요시에는 다시 이들을 재입원시킬 수도 있는데, 그 재입원시킬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래치료 지원입니다.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 사람들이 입원하기 전부터 뭐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싶으면은 그 외래 지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외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단 퇴원 조치입니다.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만약에 무단으로 퇴원을 해서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정신의료기관 장 등이 경찰서장에게 그 무단 퇴원한 그 사람의 그 개인 정보를 줘가지고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용 방대한 거를 조금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것저것 다 보시지 마시고요. 머리 복잡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해서 정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